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스펙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주제 역시 구독자 몇 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펙의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합병 프로세스 그리고 합병 시 매도 관련해서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작년부터 스펙 청약에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종목들하고 청약이 중복되면 스펙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청약할 종목이 없다면 스펙을 비례로 청약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상장 이후 주가가 2,200원 내지 2,3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일부터 제가 생각했던 주가 이상이라면 매도를 하고 주가가 그 이하라면 보유를 하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올 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화면은 스펙의 프로세스인데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펙이라는 것을 만들고 3년 동안 이 스펙과 합병할 기업을 찾아서 상장시켜주는 것이 목적인 주식입니다. 합병을 시켜야만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어떤 구조로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펙이 만들어질 때 투자했던 투자자들을 발기인이라고 부릅니다. 발기인은 특혜가 있는데요. 한 주에 1,000원만 내고 스펙을 취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청약하는 스펙은 한 주에 2,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발기인들은 일반 투자자들보다 절반의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죠. 그리고 스펙이 상장하고 합병하면 주가가 적어도 공모가인 2,000원 이상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럼 발기인들은 일단 초기 투자했던 지분으로 주당 1,000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고요. 또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합병을 성공시키면 보통주로 전환을 청구하는데요. 이 또한 주당 1,000원에 취득했던 전환사채였습니다. 그러므로 스펙을 만들 때 투자를 했던 지분, 그리고 합병이 성공하면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바꾸는 지분으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펙을 만든 발기인들은 사력을 다해서 합병 기업을 찾으러 다니는 것인데요. 합병을 해야만 이들 지분을 매도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발기인들이 알아서 합병 기업을 찾으러 다닐 동안에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조건으로 스펙에 투자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스펙의 공모가가 2,000원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이렇게 모인 공모자금은 보통 스펙을 운영하는 주체가 손을 대지 못하고 은행에 예치를 해둡니다. 그래서 일단 합병하기 전에는 이 돈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상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3년 안에 합병할 기업을 찾는 것이 행복한 결말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찾지 못한다면 상장이 폐지되면서 해산됩니다. 공모가인 2,000원에다가 해산 당시 금리 수준의 약간의 이자를 챙겨서 반환하는데요. 그러므로 투자자는 합병을 하지 못해도 손해보는 것은 없다는 것이 스펙의 장점입니다. 물론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신 투자자분들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주가가 2,000원보다 많이 오른 스펙주를 매수하는 것은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펙이 상장하고 나서 2년 6개월이 지나면 3년까지 6개월이 남게 되잖아요. 그때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 예고를 합니다. 너네는 지금까지 합병을 하지 못했으니까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성격으로 예고를 해주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예고를 받고도 합병을 성공하는 스펙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상장을 하고 2년 6개월 동안 합병하지 못한다면 상폐 가능성이 높다를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합병에 성공하는 스펙은 상장하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합병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면 자녀 재산을 분배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가 더하기 약간의 이자를 나의 계좌로 입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스펙은 소멸되는 것이죠. 최근에 소멸되는 스펙들은 약 2,100원 정도 주는 것 같았는데요. 스펙마다 청산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공모가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스펙과 합병하려는 법인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장점을 알아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IPO부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IPO는 기업 공개를 의미하죠. 주식시장에서 기업을 공개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IPO는 상장하려는 기업이 주관사를 정하고 그 주관사가 기업을 실사를 한 다음 거래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거래소는 약 2달 정도 심사를 해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승인을 해주고요. 그럼 주관사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먼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조사를 합니다. 공모주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수요 예측이죠.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청약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한다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청약을 받고 상장하면서 IPO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을 승인을 받아도 기관 투자자들이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상장을 포기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몸값으로 1,000억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너네 몸값은 500억 원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500억 원으로는 상장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철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하려면 결국 투자자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상장 문턱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스펙 상장은 절차가 상당히 간소합니다. 스펙이 이미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시장에 상장하고 싶은 기업은 스펙과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하게 되는 개념인데요. 이 경우에도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펙이 가지고 있던 공모 자금도 합병 기업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으로 인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 상장하는 스펙은 일반적으로 100억 원 정도를 모집하는 스펙들이 많은데요. 합병할 기업이 이 100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을 상장으로 조달할 자신이 있다면 IPO를 통해서 직접 상장을 할 것이고 그냥 시장도 어려운데 적당히 상장하고 싶다 생각이 되는 기업들은 스펙과 합병을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IPO 시장이 한겨울이 된 지금 시기에는 스펙과 합병하면서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럼 이제는 스펙이 상장하고 나서 합병을 하는 절차를 볼게요. 화면 보시는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거래소에 합병을 신청하는데요. 그럼 그 즉시 거래가 정지되면서 거래소는 합병을 심사를 합니다. 승인이 된다면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최종적으로 합병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주주총회도 통과를 하면 상호가 변경되면서 재상장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단계별로 볼까요? 먼저 합병을 신청하면 화면처럼 공시가 뜹니다. 거래소가 심사를 시작하면서 바로 주식 거래를 정지를 하는데요. 심사 기간이 종목마다 천차만별이지만 통상적으로는 2달에서 3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래소는 합병 심사를 결론 낼 때까지 거래는 정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펙도 이때 회사 합병 결정이라는 보고서를 공시를 하는데요. 해당 스펙의 주주시라면 이 공시 자료는 반드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특히 체크해 볼 부분은 합병 기업의 실적 부분인데요. 매출은 얼마인지, 이익은 얼마를 내는지 꼭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합병 기업의 홈페이지 등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도 슬쩍 파악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적자를 내는 기업들과 합병하는 스펙이라면 더욱더 사업을 꼼꼼히 보면서 비전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스펙은 합병 관련해서 변경된 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합병되는 기업이 소멸되면서 합병 상장되었지만 이제는 스펙이 소멸되면서 합병 상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 소멸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합병할 기업이 소멸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업력이 사라지죠. 그래서 관공서 같은데 입찰할 때 문제가 생기고 또한 법인 명의가 변경되다 보니 여러 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불편함을 개선시켜 준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스펙이 소멸되는 방식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처럼 스펙이 남고 합병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스펙의 주식은 한 주가 그대로 있는데 합병할 기업의 주식 수가 많아지는 방식이었는데요. 스펙이 소멸되는 방식에서는 합병할 기업의 주식 수는 한 주 그대로 있고 스펙의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화면 보시면 1대 0.58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펙 100주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합병하면서 스펙이 58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되지 못하는 잔여 주식은 현금으로 정산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정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난한 방식은 무상증자 정산 방식인데요.
무상증자는 상장일에 종가 기준으로 소수점을 정산을 하고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는데 스펙도 동일한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합병할 때는 합병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스펙의 주가가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화면의 스펙은 합병 당시 주가는 약 2,255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약 11%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평가 가액으로는 2,000원을 책정하였죠. 그런데 삼성 스펙처럼 주가가 5,000원을 넘긴 스펙은 평가 가액이 약 5,000원 정도로 책정이 되겠죠. 그럼 5,000원 스펙과 합병하는 기업은 2,000원 스펙과 합병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기업 가치가 많이 축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가가 높은 스펙은 합병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합병할 기업을 찾기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합병하기 전에 이렇게 주가가 오른 스펙을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래소에서 심사 승인을 해주면 거래는 재개가 되는데요. 보통은 승인된 다음 날부터 거래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거래가 재개되는 날의 시초가는 거래 정지될 때의 주가에서 아래로는 50%, 위로는 200% 사이에서 시초가가 결정이 됩니다. 공모주 시초가 결정되는 것이랑 조금 비슷하죠. 그리고 시초가가 정해지면 그 시초가에서 상한가, 하한가 가격이 정해집니다. 거래 재개될 때 주가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두 종목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형스펙 5호는 거래가 정지될 때 주가는 2,120원이었는데요. 거래 재개 후 시초가는 2,650원이었습니다. 약 500원 정도 상승해서 거래가 시작이 되었고요. NH스펙 21호는 거래 정지될 때 주가는 2,305원이었고 거래 재개된 날 시초가는 2,950원이었습니다. 650원 정도 상승했는데요. 그러므로 종목마다 차이가 많겠지만 거래가 재개된 날의 시초가는 꽤 높게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요.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스펙 주주들은 어차피 합병을 위해서 지금까지 스펙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게 기본이겠지만 합병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합병 비율로 받는 주식 수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면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스펙주에 관한 영상이므로 스펙주주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병을 앞둔 스펙주를 보유하고 계시면 문자와 함께 우편물이 옵니다. 합병 찬반 투표를 하라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찬성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면 주식을 매수를 해주는데 공모가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반대를 하고 싶다면 반대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를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까지 승인이 되면 이제는 합병될 기업으로 종목명은 변경되고요. 정해진 날짜에 상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스펙이 소멸되는 방식은 재상장되기 전에 또 한 번 거래가 정지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인데요. 합병을 진행하는 스펙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죠.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상반됩니다. 최근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은 합병 후에 재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 하이디비라는 종목은 합병 후 재상장하고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결국 스펙도 합병 기업의 실적과 비전, 그리고 재상장 후에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적정 주가를 산정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쉽게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생각이 든다면 합병 성공하고 나서 재상장하기 전에 물량의 50% 정도를 매도를 하고 남은 물량은 종목명이 변경되고 재상장하고 나면 매도를 하면서 엑시트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결국은 투자이기 때문에 각자가 잘 판단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펙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펙을 청약하고 합병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시간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만 금전적인 부분은 손해보는 것은 없죠. 하지만 상장 이후 스펙을 투자하는 것은 이미 공모가보다 주가가 오른 상태에 스펙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펙이 합병을 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스펙을 투자하신다면 최대한 주가가 낮은 스펙을 매수하시는 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스펙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컨텐츠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다음 내용은 주식 차트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